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 불일치인데 우리가 설마 내용일치, 불일치에서 틀리진 않아. 뭐 간혹가다 정말 실수로 틀리기도 하지만 한글 선택지가 주어진 거는 크게 뭐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여기 dedicated his first book 그가 헌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놓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할 때 헌정한다라고 할 때 이 dedicate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의 첫 번째 시집, 첫 번째 책을 레이 험트에게 헌정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그것만 틀린 거예요. 네, 그거는 4번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학교의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일종의 이야기, 어떤 일대기와 같은 경우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머릿속에서 흘러가면 되는데 그 아래 나오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휘의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어법을 좀 까다롭게 낼 수도 있다는 거. 어휘와 어법만 놓치지 않으면 이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볼게요. 어휘와 어법을 동시에 설명해 줄 거예요. 학교 내신에서나 수능에서 다루는 거. 자, 여기는 이제 동격 주어 나오죠? 동격 주어는 컴마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동격에 대한 주어 한 가지만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부사 끼어들어 있죠. 주로 알려져 있다. 자, 윌리엄 엘링햄은 시인이자 편집자인데 뭘 통해서 알려져 있냐면 우리가 보통은 be known 하면은 to, as, for 이런 거 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 be known to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어떤 대상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해 놓으면 시험 때도 써먹을 수 있죠. be known for 하면은 뭐뭐로 유명하다. 전치사에 따라서 바뀌자. 누구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알려져 있다와 뭐뭐로 유명하다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be known through 하게 되면은 무엇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 전치사만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이 윌리엄 엘링햄이라는 사람은 시인자 편집자인데 뭘 통해서 알려져 있냐면 하나의 작은 그룹 시들이죠. 시들의 그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시를 모아놓은 거 정도 되겠죠. 그게 여기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anthology라고 하는 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anthology는 여러 개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거. 이해되시죠? 요거 이제 본문에 있는 힌트 단어인데 anthology라는 단어가 뭐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관계사절 나오잖아요. 여기 anthology 나오고요. 요렇게까지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법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가 보였다라고 하면 고3들은 별도의 어법이 없으니까 얘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small group 얘는 단수고 그죠? poems가 복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가 돼서 여기 동사가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학교 시험 같은 데서는 단수, 복수, 선행사 구분하는 걸 가지고 어법에 맞다, 틀리다를 판단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들은 뭐처럼 어디에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 선집들에 나타나죠. 선집들. 시들을 모아놓은 선집들. 그리고 그 선집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어떤 아일랜드에 영국 옆에 있죠. birth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운율이라고 하거든요. 라임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떤 시의 운율을 맞춘다라고 할 때 그 아일랜드의 운율을 나타내는 시들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까지도 구분하는 거 항상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연결어가 나왔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however가 왜 등장했을까를 봐야 되겠죠. 얘는 역접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역접이 나왔다는 말은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뭔가를 뒤집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연결어를 말할 때 항상 인과관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또 하나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연결어의 인과관계. 그럼 여러분들이 문해력, 어떤 문장들을 이해할 때 앞뒤의 문장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의 시기에, 그러나 Ellingham was well known to poet. 똑같은 주어예요. Ellingham이. 그리고서 이거 나왔죠? be well known to.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진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시인들이란 말이야. 포임과 포엣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시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냐면 로버트 브로잉이나 단테 가브리엘 로시티나 그리고 알프레드 텐슨 이런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왜 however가 들어갔냐면 앞에서는 그가 쓴 시를 통해서 알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나 시인들에게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시인들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역접은 아니지만 충분히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and his work 그의 작품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대요. 아일랜드 시인들에게 이게 하나의 특징이죠. 왜? 그의 시들이 아일랜드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선집에 나타났다라고 했으니까 후에 나중에 영감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어법의 핵심은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분사구이거든요. 현재 분사구 같은 경우에는 능동과 수동을 구분해야 되겠죠. 뭐 현재 분사구나 과거 분사가 나올 때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문장이 앞에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능동의 현재 분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뭔지를 봐야 되겠지? 여기서 선행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상의 주어라고도 하거든요. 이 현재 분사 includ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Irish, 포이시예요. 그러면 얘를 절로 써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포함했다. 이렇게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포함했다. 누구를? yet 그리고 hewitt 같은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됐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아일랜드 시인은 누구누구를 포함했어. 이렇게 능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 나오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는 걸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요. 지금 두 가지 봤잖아요. 첫 번째는 이 부분에서 관계 대명사, 관계사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분사에 대한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고3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단어가 중요한 게 있고 어법이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지문은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지문을 시험에 낼지 모르잖아요. 범위 안에서. 하지만 어떤 지문을 보건 간에 그 안에서 단어를 바꿀 거야? 아니면 어법을 건드릴 거야? 그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도.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 완성까지가 하나의 팩으로서 하나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 패턴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인물에 대한 설명은 쭉 가는 거예요. 그는 태어났습니다. 벨리시에는 카운티 더글 아일랜드에서.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직업이 자, 여기 전치사구 이제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지금 in the local bank가 지역 은행에서 도대체 이 비동사는 뭐라고 해결할 거야? 그의 첫 번째 직업은 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지역 은행에서였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관계부사라는 거예요. 컴마 웨어라고 하면 우리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하고 같은 방식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접속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접속사 기본 기능을 하고 나서 관계 부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and there라고 했을 때 그 거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in the local bank라고 하는 선행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야? 그러면 뭐야? 접속사 하나 필요해? 그리고 관계 대명사일 경우에는 대명사가 따라오면 되고 관계 부사일 경우에는 부사가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in which 이렇게 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매니저였다.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His father was manager in the local bank가 이 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얘를 땡겨서 앞에 같이 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장이 합쳐진다. 그래서 관계 부사에 대한 것도 계속적하고 제한적 용법 둘 다 같이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요 앞에까지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건 다 써봤어요. 그죠? 언어적으로, 무슨 뭐 어휘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계속 보면은 1846년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어휘가 나오는데 우리가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여기선 지금 부정관사가 붙었잖아요. 부정관사나 정관사가 붙으면 당연히 명사예요. 그럼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단어는 그냥 기둥이라든지 어떤 지위 또는 직위 이런 어떤 자리를 말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적인 의미로 뭐 글을 게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의 뜻은 어떤 지위나 직위, 자리, 포지션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가 어떤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설명 나와 있잖아요. With the national exercise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밑에 힌트로 주어져 있죠. 소비세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나라의 소비세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서비스까지가 하나의 덩어리. 우리로 따지면은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National exercise.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게 아까 여기 앞에서 took이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나왔는데 그가 어떤 자리를 얻었다. 그쵸? 그런데 뒤에 보니까 병렬 구조예요. 그가 썼다. 25년. 24년이구나. 24년 정도를 자 여기 보면은 썼다라고 하는 시간 나오면서 여기 동명사 나오죠. 그죠? spend 시간 동명사 기본적인 어법. 그죠? 24년의 시간을 뭐로써? 전치사 나왔고요. Customs Officer, 세관 공무원으로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뭐 spend 시간 동명사나 spend 돈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요 자체의 형태만 가지고 건드리기도 하니까 그쵸? 동명사가 나온다는 걸 놓치면 안 되겠죠. 내용은 정말 하나도 안 어려워. 내용은 그냥 읽어봐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두 개의 어휘, 포스트라는 어휘하고 excise라는 단어 이런 거. 그리고 그는 방문했습니다. 잉글랜드를. 자, 여기도 병렬 구조 숨어 있어요. 그는 방문했습니다. 영국을 1843년에 그리고 결국 정착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런 동사자리 우리가 동사자리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동사자리인데 갑자기 여기서 뭐 세럴링 하면 바로 틀려버리는 거예요. 네, 동사의 병렬 구조니까 1863년에 영국에서 정착했어요. 우리가 이런 동사 나오면은 그냥 추론해서 맞출 수 있는 동사잖아요. 자, 거기 앞에 be friend라는 단어 정리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 중거에, 풍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be friend라는 단어. 수특 19강의 선생님이 앞에 단어 정리해 줬잖아요. 단어장. 맨 앞에. 못 찾겠어, 단어. 거기 있잖아요. 그죠? 자, be friend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친구 같은. 네.
너무 쉽잖아요, 그죠? be라는 동사와 friend라는 동사가 동사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는 친구가 된 거야. 영향력 있는 시인, 그리고 비평가, 그리고 편집자인 레이 헌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지? 요 단어도 조심하세요. 가끔씩 나오지만 놓치기 쉬워요. 영향력 있는. 시인이자 편집 비평가이자 편집자인 동격이죠, 그죠? 레이 헌트.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to whom 여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나온 건 괜찮아, 그죠? 사람이 선행사잖아요. 이 사람이 선행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가 헌정했다 그의 첫 번째 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뭐냐면 엘링햄이 그의 첫 번째 책을 누구한테 to 레이 헌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뒤에 따라와야 되잖아. 원래는 여기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얘를 앞으로 뺀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보세요. He dedicated his first book of poems to 레이 헌트. 됐나요? 그러면 to 레이 헌트를 앞에 거랑 똑같이 반복되니까 합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온 겁니다. 만약에 얘를 바꿔서 쓴다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e dedicated his first book of poem 한 다음에 to만 남겨놓고 whom 해도 맞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빼고 전치사를 뒤로 빼도 남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얘만 있으면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를 합치고 싶으면 이렇게 합칠 수 있고 경우의 수 1, 2로 꼭 알아두세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은 승주야 완벽한 거야. 이게 없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요. 왜?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의 가장 열정적인 작업은 뭐였냐면 아까도 우리 나왔던 거죠. 운율 소설이에요. 이 verse라고 하는 거 운율 소설이다. 그것이 Lawrence Bloomfield in Ireland라고 하는 작품인데 본격이죠. 여기 또 나와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또 나와. 그러면 아까는 to whom이었는데 여기서는 in which잖아요. 그러면 이때 which의 선행사가 얘란 말이야. 이 운율 소설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운율 소설에서 그가 노력했다. 촉진하려고. 뭘 촉진하려고 했냐? 우리 re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혁이거든요. 뭐에 대한 개혁? 우리 land ownership 하면 수특에서 그냥 소유권 정도로 보시면 돼요. 땅의 소유권. 그리고 tenant right 하면 소장농의 권리 정도.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촉진,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걸 촉진하려고 했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인데 제가 써줄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와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어. 동환아. 그럼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뒤에 전치사가 붙어야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관계대명사가 오고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랑 조금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끝이 전치사로 끝나야 돼요, 승주야. 네. 요 두 가지만 구분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